네, 안녕하세요. 저 대구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최유리라고 하고요. 사실 저희는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을 청년이 스스로 만드는 관계금융이라고 이렇게 저희끼리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제목도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제 저희 비제도권에서 하고 있는 저희는 이제 저희끼리 이제 속닥속닥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 의견도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대구 지역의 청년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이렇게 이제 청년은 좀 저희가 금융 소외 계층이라고 좀 규정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갔는데 어쨌든 청년층이 이제 저소득이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우리 사회 비용들이 비싸지면서 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에서 얘기해 주셨듯이 청년들은 어쨌든 이제 소득도 낮고 이제 신용도 낮다 보니까 부채를 이제 비싸게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되게 청년들이 금융 소외 계층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그래서 한 개씩 살펴보면 이제 고비용인 게 이제 ULI 지수라고 해서 이게 이제 대학생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느냐는 수치거든요. 근데 이제 1985년에 보면은 뭐 100만 원이었다면 등록금이 72만 원 정도는 충당이 가능했다는 건데 2015년에는 이제 100만 원이라고 하면 21만 원 정도밖에 아르바이트에서 충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이제 교육비도 굉장히 비싸진 상황인 거고 저희가 사실 이제 매년 대구에서 청년 부채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시면 굉장히 대구 지역은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거기 이제 되게 싸지 않느냐, 주거비,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주거비 비용도 대구 지역에서도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20년하고 21년에도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청년들이 사실 집을 살려면 사실 그냥은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 넘어가 보면 그리고 이제 이런 고비용 사회에서 그러면은 좀 돈이라도 잘 벌면은 이런 것도 충당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실업률도 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조사했을 때 청년들이 얼마 평균 소득이냐고 물어봤을 때 202만 원 정도가 월 평균 소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주 평균 근로시간 43시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청년들이 거의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소득의 고비용 사회면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청년들한테 이제 돈을 빌리는 기관을 물어봤더니 1위가 이상금융권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35.8%의 청년들이 이상금융권에서 돈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청년들이 되게 금융 소외 계층인데 저희는 왜 자조금융을 선택했느냐를 좀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해결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해결하냐고 물어봤더니 1위가 일을 해서 충당하는 거였고요. 2위가 소비 및 지출을 줄이는 거였고 3위가 신용카드로 충당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돈을 빌린 경험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10명 중에 한 4.6명 정도의 청년들이 돈을 빌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 금액도 사실은 468만 원 정도로 되게 크지 않은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대체로 생계비로 청년들이 돈을 많이 썼었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생활비도 있었고요. 교육비, 의료비, 뭐 취업 준비비도 있었고 부채를 상환한다는 걸로 해서 빌린다든지 이런 것들 대체로 생계비였다는 수치를 좀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개인의 노력으로 어쨌든 해결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정책 및 제도를 이용해 봤냐고 물어봤더니 32%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해봤었던 것이 10명 중에 7명의 청년들은 정책 및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조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결국 결론적으로는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 사연자는 굉장히 부실하고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경주 청년들이 개인의 노력으로 뭐 일을 하거나 소비 지출을 줄이거나 신용카드를 충당 결국은 이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금융 안전망, 사회 안전망이 굉장히 부실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좀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 좀 소외되는 청년 없이 저희가 대안적으로 금융 안전망을 만들면 어떨까 고민을 한 게 저희 청년 자조금융 그래서 이제 만들어 봐야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자조금융은 아까 앞에도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 이제 관계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가져가고 있어요.
자조금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앞에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뭐 자조금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뭐 자기 발전을 위해 스스로 애쓴다, 뭐 자금 수요 공급에 관계된 활동이다. 그래서 스스로 돈을 모아서 어쨌든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한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운영 원리는 사실 저희는 신뢰와 협동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대체로의 많은 자조금융들이 협동조합 원리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협동조합의 운영으로 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출자금을 내면 대출을 해주는 이런 요렇게 아까 말씀드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보통 자조금융 그렇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있는 것 없는 것들은 뭐 보증하고 담보가 없고 있는 것은 뭐 관계와 상담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조금융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운영 원칙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계, 신용, 무담보, 자율 이자인데요. 무담보는 사람 자체가 담보가 되는 거고 저희 협동하고 관계가 이제 담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담보가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계 신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겠지만 사실 청년들이 되게 저신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신용도나 이런 거 보지 않고요. 디딤에서 맞는 관계가 신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임에 참여하거나 재능 나눔에 참여하면은 저희가 디딤돌이라는 걸 주는데요. 그래서 이 디딤돌을 쌓으면 신용한도가 올라가고 대출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율이자는 그냥 내고 싶은 대로 내면 되는데요. 돈이든 재능이든 일손이든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딤의 사업은 운영 원칙 말씀드렸지만 2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협동과 디딤협동이 있는데요. 금융협동은 말 그대로 저희가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뭐 디딤돌을 쌓아야지만 대출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기 위한 이제 관계 신용을 쌓기 위한 디딤협동 이렇게 2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금융협동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대면 상담을 진행해서 이제 각자 조합원들의 상황에 맞게 이제 상황 계획서를 이제 같이 써서 제출하게 되고요. 그 이제 금융협동위원회라는 곳에서 그 심사를 하고 대출을 해주는 거. 그래서 2, 3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종류에는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디딤 대출, 비빌언덕 대출, 생활경제 상담 대출, 법인의 대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딤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대출이라고 하면 보통 생계비 대출 많이 해주는데 저희가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원들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응원하는 이제 대출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뭐 수강료나 여행비 등을 지원해주는 디딤 대출이 있고 최대 50만 원 정도까지 대출해주고요. 디딤 신용 5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빌언덕 대출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저희 생계비 가 어렵거나 이제 좀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대출을 진행하고 있어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대출 명목으로 이제 대출하고 있고요.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디딤 신용은 5돌에서 15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활경제 상담 대출이라고 해서 재무설계 대출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조합원들이 아무리 대출을 이제 하게 되더라도 사실 그 적정 대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가 뭐 대출을 200만 원까지 최대 대출인데 이걸 해주더라도 사실 해결이 되지 않는 대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해서 뭐 제도를 연계해 준다라든지 이렇게 해주는 생활경제 상담 대출이 있고 이건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고 디딤 신용 3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범인의 대출이라고 해서 이제 조합원들이 낸 출자금이 있거든요. 그거에 뭐 130%까지 대출이 가능한 대출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출을 진행하고 있고 금융협동 사례는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어떤 뭐 조합원은 이제 아버지 수술비가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해서 아버지 수술비로 썼던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신용불량 직전에 이제 카드값 연체가 되셔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대출 이용하셔가지고 이걸 해결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 기간이 이제 청년들이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취업 준비비 관련해서도 대출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자격증 취득 비용 이런 것도 이제 대출하신 사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뭐 디딤 대출이라고 해서 있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도쿄여행을 혼자 이제 뭐 가는 비용들도 이렇게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금융활동 기간 및 이자는 이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대출 기간은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대출을 하게 되면 이제 상담사랑 같이
이제 상환 계획서라는 걸 작성하는데요. 그래서 조합원이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조합원이 갚을 수 있는 상황, 그래서 1년 뭐 뒤에 설정을 하거나 자기가 뭐 언제 갚을 수 있다고 설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갚으면 되고요. 보통 이제 12개월, 24개월 분할 상환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조합원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년들하고 많이 이제 만나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좀 일신상의 변화들이 많더라고. 이직을 한다라든지 갑자기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제 상환 계획서를 작성 가능해서 이제 그걸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가능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아까 협동 뭐 금융협동 이자는 말씀드렸듯이 돈, 재능, 일손 나눔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원하는 방식대로 이제 이자를 납부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디딤 협동이라서 저희가 디딤돌 쌓는 건데 뭐 참여, 금융, 나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디딤돌을 쌓을 수 있는데요. 뭐 사례는 처음에 이제 말했던 재능 나눔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계시는 분이 이제 저희가 김밥 사서 소풍 가기 이런 거 하는데 여기 김밥집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네 김밥 저희가 싸서 같이 재능 나눔을 해주셔서 같이 소풍도 가고요. 요가 자격증이 있으신 조합원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요가 강좌 열어주셔가지고 이자로 대신 납부하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임도 진행하는데 이제 조합원 교육들을 진행해서 저희의 이제 원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뭐 저희 디딤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디딤 안에서 좀 안전하고 평등한 디딤이 됐으면 좋겠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디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뭐 약속문도 같이 만들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안전 평등 디딤 만들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손 나눔이라고 해서 같이 뭐 캠페인 같은 거를 하면 와서 스태프로 도와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뭐 이자를 납부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디딤 현황은 조합원이 73명 정도 되고 후원은 한 18명 정도 되고요. 출자금은 한 1,900만 원 정도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출자금은 되게 적지만 대출은 그래도 좀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용 조합원은 한 37명 정도 이용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누적 대출금은 한 4,050만 원 정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생활비, 뭐 주거비, 뭐 취미 지원, 취업 준비, 의료비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희 출자금 그렇게 조금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빌려줬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또 갚으면 또 빌려주고 갚으면 또 빌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정도까지 이제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많이 걱정을 하세요.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떡할 건지, 수익성이 나지 않는데 너희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저희가 호혜적인 이제 마음으로 사실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맨 처음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 때 돈이 떼져도 사실 청년들이 이 상금융권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와서 같이 관계를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의 좀 금융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이제 청년들에게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서 사실 많이 한 분 빼고는 사실 거의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희 모임에 남아서 같이 뭐 단계를 쌓다 보니까 막 돈을 떼먹고 가는 경우는 잘 없어서 이 두 가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해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협동을 이용한 조합원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사연 후기인데 사막을 여행하는 도중에 다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목이 너무 말라서 다시 가방을 뒤적이니 발견한 한 통의 생수 같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좀 마음으로 조합원들의 좀 백이 되고 한 통의 생수가 되는 마음으로 이제 저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슬로건인데 신뢰와 협동을 기반한 관계금융, 위로와 공감을 주는 미안의 공동체 이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2018년에 이제 출범을 해서 11월 달에 출범해서 지금 거의 이제 딱 4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되게 고민과 한계들이 그래도 조합원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고 저희끼리는 이제 진짜 좋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많은 고민과 좀 한계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맨 처음에 이제 발제해 주신 분도 얘기를 해주셨듯이 저희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디딤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만 이런 저희가 생각하는 금융 안전망의 힘이 발휘가 되는 부분들이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둘째로는 이제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00만 원이 최대 대출인데 사실 이 200만 원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전화가 와서 전화가 엄청 많이 와서 대출 가능하냐고 하면 저희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 전화가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채무조정 제도라든지 어떤 공공의 어떤 이제 정책들로 연결해줘야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노력들이 굉장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끼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1,900만 원 출자금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거의 이제 사실 어디 뭐 기금이나 이런 거 받지 않고 저희 청년들끼리만 낸 출자금이거든요. 굉장히 사실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출할 때마다 이제 사무국에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뭐 가능하냐면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이제 출자금이 떨어질까 봐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간에서 동원할 수 있는 출자금의 한계가 좀 많이 되게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활동가들의 지속 가능성인데, 사실 저희가 사무국에서 반상근자가 3명 일하는데, 이제 3명의 이제 활동비를 합해도 최저임금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군가 희생해서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이렇게 4가지 정도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확장의 한계, 사회 안전망의 한계, 재원의 한계,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이렇게 4가지 정도의 고민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3가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해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청년을 위한 진짜 은행을 만드는 게 진짜 필요할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다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지금의 금융은 공공성이 전혀 없는 금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공의 금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은행을 설립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 신협을 만들려는 이제 시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법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청년 신협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청년 신협 같은 은행들이 진짜 은행이 나와서 청년을 위한 이제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저희의 이제 이런 민간 금융에 있는 대한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나 이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서 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 근거를 좀 마련하고 그래서 이런 금융 사각지대를 여러 가지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법과 정책과 제도를 좀 정비를 해서 청년을 위한 좀 공공의 금융 제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청년을 위한 엄청 청년 금융 정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청년 생애 전반을 좀 고민한 어떤 실태 조사와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출 위주의 정책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벗어난 이제 좀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짧은 고민이고 저희의 이제 짧은 이제 4년간의 고민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청년이 만든 저희 같은 이제 관계 금융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